자,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살짝 넘어갈랑 말랑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있으면은 네, 뭐 절반 정도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반기 때는 좀 이해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하반기 때는 좀 암기 중심의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암기 중심의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이게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준비가 이해가 덜 되었는데 뭐 7월달, 8월달 되었다고 갑자기 막 암기 체제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가 이해에 대한 준비가 끝나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언제 시작하셨느냐, 그리고 또 이제 뭐 올인하셨느냐 아니면은 뭐 병행하셨느냐에 따라서 이 암기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환이 뭐 어느 시점이 적절한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일률적으로 뭐 7월 달에 다 같이 암기 중심으로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느 순간에는 체제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이해 중심에서 암기 중심으로 넘어가는 체제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오른편에 있는 암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선생님들 그 뭐 사전 작업이 되어 있어야 암기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는 암기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5페이지를 암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그 암기 중심의 체제에서는 정말로 암기만 해야 돼요. 그 5페이지를 정말 암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암기하고 암기 외우는데 이렇게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암기 체제를 시작을 했다고는 했는데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암기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제 교재 같은 거 보시면서 암기를 막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봤더니 이 문장 무슨 말이었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나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장 찾아보고 이해하느라고 또 몇십 분, 몇 시간 까먹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걸림돌이 생기면 그날 하루 시간을 온전히 암기에 쏟아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 작업 중에 하나는 그런 방해가 안 되게 모든 문장이 잘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제가 강의 중에도 이건 단순암기 대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그거는 뭐 단순암기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는 없어도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없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 작업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암기를 하시는 동안은 선생님들 암기는요 확인이 좀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외워진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암기는 하는데 확인을 안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그래서 내가 암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암기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고 나면 암기 체제 중에는 내가 그날 외운 걸 정말 외웠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뭐 합격 수기 같은 거 읽다 보면 선생님들이 뭐 백지 쓰기를 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백지 쓰기 같은 게 바로 이제 내가 외운 걸 적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그 합격자 분들께서 암기 확인 작업을 하셨던 건 거죠. 근데 이 백지 쓰기라는 거는 정말 이 노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신 분, 그리고 또 그 스타일이 맞는 분들한테 권장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팔 아프고 뭐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꼭 백지 쓰기 형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눈 감고 중얼중얼을 해서 암송을 해본달지 뭐 각자 개발한 고유한 방법으로 내가 암기한 걸 확인해 보는 과정이 또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누락 체크라는 거는 그렇게 내가 암기를 확인하고 나면 분명 내가 방금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특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누락됐던 것들을 특히 더 막판에, 최고 막판에 한 번 더 이렇게 더 관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시험 보는 날 빼먹을 가능성이 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암기 확인하는 과정에 누락됐던 것들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암기라는 것도요, 제가 공부할 때 뭐 이론 과정에서 우선순위 맨날 강조하지만 사실 암기도 우선순위가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꼭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선순위라는 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의 경중을 따져서 그것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내가 10시에 해야 되는 일, 뭐 1시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10시에 해야 되는 일은 별로 안 중요한 일인데 일단 10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처리를 시작했어요. 근데 또 열심히 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 바람에 1시에 시작해야 되는 일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가오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과 이 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 우리 이론 공부할 때도 넘기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 초반에 나온 것들 위주로 우리 보통 잘못하면 앞에만 새카맣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초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열심히 하다가 힘 빠져갖고 뒤에 나오는 건 손도 못 대거나 근데 정말 재수가 없으면 중요한 건 다 뒤에 있었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1번 문제, 2번 문제 열심히 풀었어. 근데 문제는 다 1점인데 3번 문제 어려워서 시간을 20분 써서 뒤에 있는 걸 하나도 못 풀었어. 차 뒤에는 쉬운 게 깔려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다가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모든 일도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심지어 암기도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들, 자 우리가 암기할 게 예를 들어 이렇게 100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7, 8월부터 암기 시즌에 들어갔다고 해서 외우고 해서 이거 외우느라고 정말 고생했어. 근데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1회 암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1회 암기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 보통 암기도 한 횟수가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뭐 5회 이상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모든 걸 다 외우고 갔더니 내가 7, 8월에 시작했는데 1회 암기가 9, 10월에 끝났어. 근데 한 10월달 시험이 한두 달 남았으니까 이거를 5번 암기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2회, 2회 암기하고 얘는 스킵하고 막 이런 식으로 2회 때부터 들어갔어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이런 이런 실수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얘는 1회독부터 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내가 누적을 안 할 거면 결국 이건 내가 시험날 생각 안 나는 거거든요.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1회 때도 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회 때도 다가오는 순서대로 모든 걸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경중을 따져가면서 내가 이걸 암기를 할지 말지 그 다음에 얘는 나올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은데 암기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가 과연 시험날 이거를 꺼내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외워서 1회 암기가 10월에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 그러면 일단 얘는 나중에 외우자. 미루면 돼요, 선생님들. 이거를 다가오는 순서대로 모든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날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 건 미루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부터 먼저 외운 다음에 나중에 여기까지 갔는데 의외로 한 8월에 1회 암기가 끝났어.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 얘도 한번 하지 뭐 이렇게 나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어떤 컨트롤이 되는 방식이지만 만약에 모든 걸 다 순서대로 외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면 그건 내가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 건 암기조차도 밀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해할 때만 우선순위가 아니라 암기 시즌에 가서도 우선순위는 늘 적용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시간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별도 정리 필요하면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 때도 그랬지만요. 벼락치기 암기가 필요한 거리들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해도 뭐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단순 암기인데 그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서 완전 버리기는 그렇고 이거는 한 마지막 일주일에 몰아서 외워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퍼져 있으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런 것들 찾아서 외우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일주일 전 벼락암기 노트 이런 걸 미리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성격의 것들, 벼락암기성 노트 또는 그런 것도 괜찮네요. 누락 노트 해가지고 내가 자꾸 암기 체크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빠뜨리는 것들만 모아가는 노트.
아니면 노트가 아니라 체크를 뭐 해놓을 수도 있죠. 그런 거는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별도 정리가 필요하거나 뭐 별도 체크 같은 거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하반기에 암기 시즌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쌓아야 되는 게 문제 해결력이나 답안 작성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러면은 선생님들 뭐 보통 문제가 쉬운 거는 문제 해결력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공서 자체부터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론이 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보통 예상하는 게 시험에서 결과를 주고 원인을 묻거나 원인을 주고 결과를 묻거나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올 거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나온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외운 대로 쓰면 되는 거라서 해결력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출제자의 의도가 조금 모호해가지고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런 문제들도 간혹 섞여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쓸지 생각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도 고민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답안 작성법일 겁니다. 어느 정도 길이로 어느 정도 키워드를 따서 써야지 좋은 답안이 될지 점수를 따는 답안이 될지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훈련이 필요하신데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는 드리긴 했지만 뭐 문제를 푸는 시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아니죠. 선생님들 그래서요. 혹시 이제 올해 초수이시거나 그런 선생님들은 지금 상반기 때는 문제 해결력이나 답안 작성법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난 이걸 모르는데 어떡하지라는 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뭐 기출, 문풀, 모고 이런 거를 풀면서 이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공략해서 답을 끌어낼 것인지라는 문제 해결력이나 답을 어느 정도 길이로 쓰는 게 적당한지에 대한 건 계속해서 훈련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선생님들 시험 끝나고 가채점 같은 거 도와드리면서 평가원에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느 누구보다 잘 지도를 해드릴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걱정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3번 풀다가 3번 모르면 내가 정말 스킵할 수 있는지 나중에 뭐 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시험 보는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마킹을 먼저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전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실수 미리 다 해보기. 실수는 먼저 해보는 게 좋죠. 시험날 실수가 나오면 정말 곤란한 거기 때문에 사전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네, 실수는 미리 다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미리 다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도 옛날에 한번 무슨 중요한 시험을 보다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시험지에 2장 한꺼번에 넘기기를 해가지고 근데 교묘하게 번호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쓰는 동안 인지를 못한 거야. 내가 2장을 넘겼다는 거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번호는 이어졌는데 그 사이에 과목이 바뀌어서요. 문제가 약간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올해 생물 문제는 약간 화학식으로 나왔네 뭐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시험지를 2장 넘기는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본 시험에서 하면 안 되고 사전에 다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해보면 시험지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길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를 모두 다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실전 연습 같은 것도 하반기에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런 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반기를 조금 있으면 마무리해가는 시점인데 지금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자, 선생님들 일단은 지금은 뭐 암기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수는 있죠. 암기 시즌에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상반기 때 미리 조금 외워두는 게 있으면 좋죠. 그래서 상반기 때도 약간 외워두는 게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상반기에 암기까지 신경 쓰시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상반기에는 이해 중심으로 여러 번 회독을 돌리시면은 좋은 시기이죠. 또 이렇게 여러 번 회독을 돌리다 보면 좀 여러 번 보다 보면 일부는 자동 암기가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우리 암기력이라는 게 자동 암기가 되는 게 있고 아무리 여러 번 봐도
익숙은해지지만 시험날 내가 꺼내서 쓸 정도로 완벽 암기는 안 되는 게 또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완벽 암기라는 거는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외우고 체크, 외우고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고 확인, 누락된 거 체크, 외우고 확인해서 뭐 암송하고 누락된 거 체크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진짜 내가 에너지를 쏟아부은 암기 전념 기간을 그것도 암기 몇 회독을 돌려야 암기가 되는 것이지 선생님들 그냥 지금 이제 이것도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상반기랑 하반기랑 공부 요령이 똑같아. 그래서 상반기 때처럼 하반기에 가서도 그냥 계속 돌려 읽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동 암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읽는다고 자동으로 외워지는 게 아니야. 익숙은 해지는데 시험날 못 꺼내요. 이게 암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부 자동 암기 되는 거 빼고 내가 정말 별도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외워졌는지 암송이나 백지스 같은 걸로 확인하고 누락된 거 체크하고 그거를 몇 반복을 해야 자동 암기가 되는 것이고 완벽 암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쭈르륵 읽는 회독으로는 그거는 암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개 정도 자동 암기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암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 이때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자, 일단 선생님들 우리가 뭐 이해를 하는 거는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암기를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어 있어야 시험날 조금 뭐 변형 문제 같은 게 나오더라도 내가 응용력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냥 단순 암기 하려고 그러면 너무 암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단순 암기된 것들은 문제가 조금만 비틀면 응용이 안 돼서 못 풀기 때문에 뭐 응용력과 또 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암기 사전 작업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 그 암기 사전 작업이란 무엇일까? 아까 일부는 얘기했어요. 그 암기를 할 때 나는 암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해 안 된 문장이 나타나면 그거 이해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암기에 전념 못하니까 암기 시즌 바뀌기 전에 이해 시즌에 모든 문장에 대한 이해는 다 갖춰놔라. 단순 암기 대응할 거 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순 암기로 대처할 내용 제외하고 모두 이해를 하는 작업을 끝내놔야 되는 게 암기 사전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기에 얼만큼을 어떤 식으로 암기할지도 저는 상반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암기도 우선순위다라고 하면서 자, 뭐 무조건 다 외우는 식으로 1회독을 마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1회독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암기 1회독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자, 진짜 하반기에 암기 시즌에는 암기에 집중하면 좋기 때문에 암기에 들어갔어. 물론 이해는 끝나 있다고 치더라도요. 내가 이거를 외울까 말까?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암기 시즌에 들어갔을 때 고민하기보다는 상반기에 이미 여러 번 회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 동안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읽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암기에 대한 설계도 상반기에 저는 다 끝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암기하기. 이거는 나중에 막판에 암기하기. 이건 처음부터 암기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시간이 없으면 명칭만 암기하기, 시간이 있으면 개념까지 암기하기 이런 식으로 암기 설계가 상반기에 여러 번 회독을 돌리는 동안 설계까지는 끝나 있으면 진짜 하반기에 암기 시즌 들어갔을 때 암기에 오롯이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회독 돌리시는 동안 그냥 약간 목적 없이 그냥 반복 돌리시기보다는 내가 진짜 하반기 암기 작업을 위해서 단순 암기성 문장 말고 이해가 필요한 문장들은 다 이해를 끝내놓는다. 이런 목표인데 이거는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읽는 동안 암기 설계를 상반기 때 미리 다 끝내놓는 거죠. 그래서 암기 시즌 들어갔을 때 그 전략에 따라서 바로바로 암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계획. 왜냐하면 뭐 읽으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생각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일이 돼버리는데 상반기 하면서 겸사겸사 하면 그냥 원래 할 때 하는 거니까 약간 시간 세이브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키시면서 상반기를 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런데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론반 1에서 했던 것들은 벌써 몇 달 지났기 때문에 회독수가 많을 수 있고 이론반 2에서 하는 것들은 뭐 지금 요새 끝나고 있기 때문에 회독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론반 2 하면서 이론반 1 회독은 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 이론반 2가 사실 뭐 예를 들어 강의 하루 듣고 하루 복습한다고 그러면 남는 날이 많으니까 이런 날은 이론반 1거 회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거 회독량은 좀 상당수 나와 있어야 되고 2도 따라오시면서 뭐 초반부 2 과목들 뭐 영양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몇 차례 회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누적되어 가는데
그래서 과목마다 누적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자 이제 이해 시즌 끝, 암기 시즌 시작 이렇게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암기 시즌 들어갔을 때 일부 과목은 암기가 들어가고 일부 과목은 이제 그 이해 회독이 좀 숫자가 부족하면 약간은 병행하는 시기도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반 1은 적당히 언제 암기 들어가고 이론반 2 과목들은 회독을 더 쌓은 후에 조금 더 늦게 암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들 뭐 그 밑에 있는 내용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스타일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뭐 그대로 다 적용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단 몇 가지라도 선생님들께 뭐 힌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